정청래 잘했다 잘했다 이러고 글 쓰고 앉아있고 좌우지간. 그런데 나는 이 민진모라는 의원들에 대해서도 난 좀 문제가 많다고 봐. 일단 정청래는 잘못한 게 맞아. 내가 하던 말을 마무리하면 내가 볼 때 이 모든 사단은 정청래가 일으켰어요. 사람들은 주승용이 잘못했다. 주승용이 원인을 제공했다라고 막 글 쓰고 있잖아. 주승용과 김한길파는 원래 그랬어. 원래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문재인이 대표되면 어려울 거라 그랬잖아. 그러면서 정청래 공갈 발언이 주승용이 뭔가 상공으로 얘기를 했더만 뭐가 비고 그러면서 최고위원회에서 준비한 발언을 한 거야. 30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 말이 나오니까 정청래가 그 말을 받아서 공짜 들어간 말을 지 딴에 한답시고 말을 저지른 게 그게 공갈 발언이 그렇게 나온 거더만. 그래서 이건 정청래의 실언에서 시작된 거야. 원래 주승용이 했던 건 원래 정된 구도야. 그 구도를 문재인이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그러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문재인을 비난하지 못하는 분위기로 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정청래의 막말 발언으로 사실은 박지원하고 김한길한테 칼을 준 거야. 정청래가. 그래놓고 금요일날 빨리 수습할 수 있었는데 수습 안 하고 버틴 거야. 5월 1일인가 5월 8일이지. 5월 8일에 수습하고 끝날 수 있는데 안 하고 버텼어. 주말에 문재인이 회의를 소집했어. 그런데 거기 정청래가 안 와버린 거야. 쌩깐 거야. 그러면 지금 정청래는요. 문재인을 3번 쌩깐 거야. 5월 8일날 12시에 문재인 사과하라 그랬지. 거절했어. 5월 10일날 밤에 월요일이 되기 전에 최고위원회 해서 정리하려고 그랬는데 그날 정청래가 거절하고 최고위원회 안 나왔어. 그 다음에 어저께 회의에서 최고위원회 공식 입장으로 직무정지를 이야기했는데 정청래가 또 쌩깐 거야. 내 말이 맞아 틀려? 내 말이 맞아 틀려? 지금 정청래가 일주일도 안 된 사이에 문재인을 3번 밟은 거라고. 문 대표를요. 그러니까 문재인을 정청래가 정말 무슨 뭐라 그러나 왜 착한 그걸 뭐라고 그래야 되지? 하여튼 허수아비로 아는 거야. 허수아비로. 그런데도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건 문재인을 지지한다는 사람들이 정청래를 옹호하는 거야. 그거 좀 구분을 좀 해봐. 정말 문재인을 지지하면서 정청래 옹호하는 건지 아니 문재인을 지지하는 거야? 정청래를 지지하는 거야? 입장을 좀 분명히 해. 입장을. 문재인을 지지한다면서 문재인을 공개적으로 3번 짓밟은 정청래를 어떻게 옹호를 하는 거니? 인권은 나발. 문제는요. 정청래가 그렇게 이 문재인을 공개적으로 뭐라 그러나 개무시를 하는 바람에 문재인 얼굴에 똥칠을 한 거야. 어제 그 정청래의 당당한 인터뷰가 손석희에 나왔어. 사람들이 그 뒤에 문재인이 혼자 나와가지고 기자들 앞에서 앉아서 부들부들 떨면서 직무정지 확실히 시키겠다. 그런 문재인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냐고. 저래갖고 뭘 하겠냐 싶지. 지 식구 단도리도 못하는데. 여시 사태 기다려. 여시 사태가 뭐냐 하면 여성시대라고 있어. 좀만 기다려. 요 다음에 해줄게. 내가 그래서 그 사람 띄우면 안 된다 그랬잖아. 내 정청래 의원은 2004년부터 지켜봤는데 이 사람이 항상 문제는 뭐야. 누가 인기 있으면 거기에 얹혀가려고는 그래. 근데 솔직히 노무현 대통령이 2006년 7년에 가장 고독할 때 정청래 의원 자기 정동연계라고 그러고 다녔어. 그래서 내가 정청래라는 사람을 내가 안 믿는 거야. 안희정이라는 사람은 그 소위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을 초기에 2004년에 많은 이제 노무현의 사람들이 있었어. 2002년부터 이제 2003년에. 그런데 안희정이라는 사람은 노무현 대통령이 잠깐만요. 녹화 종료할 테니까 버퍼 조금
있을 거예요. 버퍼 조금 있을 겁니다. (2002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이 돼. 그런데 이제 그 당선이 된 다음에 그 대통령 그 선거 자금에, 그러니까는 누구야, 이회창 차떼기 문제가 터져요. 이회창 차떼기 문제가 터져가지고 대선 자금 문제가 터져서 그 이회창의 대선 자금이 자기는 10분의 1도 안 썼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그런데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자금이 한 200억이 나와. 200 몇십억이 나와. 그리고 공식적인 이회창의 대선 자금이 천몇백억, 천몇억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제 조중동에서 노무현 말에 책임을 져라. 네가 저기 이회창이 쓴 돈보다 10분의 1도 안 썼다 그랬는데 너 실제로 5분의 1 썼지 않냐.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사회적 비난을 받아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그 초장에 굉장히 이제 입장이 난처한 상황이었어. 그때 누구든지 이걸 책임져야 되는 상황인 거야.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 대선 자금을 관리했던 안희정이 그때 이제 딱 덫에 걸린 거야. 쟤네들이 안희정에 대해서 사법적 처벌하겠다 그랬어. 근데 그 당시에 노무현의 남자들이 둘이었는데 좌광재, 우희정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왼쪽에 이광재, 오른쪽에 안희정. 그만큼 안희정이 노무현 대통령의 오른팔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쟤네들이 안희정을 쳐야 된다. 그래갖고 그 대선 자금에 대한 모든 책임을 몰아서 안희정을 처벌하려고 그랬어요. 사법적인 처리를. 그때 안희정더러 미국으로 도피를 해라. 잠깐 소나기는 피해야 된다. 안희정더러 해외에 나가서 몇 년 있다가 오면 사태가 수습될 거다라고 얘기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안희정이 어떻게 된 줄 알아? 감옥으로 갔어. 노무현 대선 자금의 모든 문제 내가 지고 간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한테 누가 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자기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모든 비난을 안희정이 딱 노무현 오른팔이 감옥에 가버리면서 싹 끝내버려. 그게 안희정이었어. 안희정이 대단한 사람이야. 그리고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도 절대 어떤 공직에도 나오지 않았어. 어떤 무슨 뭐 국회의원 자리라든가 무슨 이런 거 안 하려고 하고 그냥 오로지 뒤에서 묵묵히 노무현 대통령한테 누가 되면 안 된다. 그러면서 그늘 속에 살았어. 그랬던 안희정이 유일하게 말하기 시작한 게 언제였냐. 노무현 대통령 대선 자금, 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그 박연차 리스트 이걸로 막 시비 걸 때, 그때 소위 노무현의 사람들이란 인간들 전부 다 엎드려갖고 한마디도 안 했어. 친노라고 이름 붙여줬던 그 정치인들이 한마디도 안 하고 전부 다 엎드려 있었어. 그때 안희정 혼자서 노무현 그런 사람 아니라고 그랬어. 내가 솔직히 그 2009년 4월이야. 2009년 4월에 그 뭐 봉하마을 시계 사건 터졌을 때 뭐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 내가 너무 화가 나갖고 기사를 찾아보는데 증거가 없는 거야. 증거가 없는데 그런 기사가 막 나온 거야. 그 내가 마지막으로 뭘 찾았냐면 그러면 도대체 노무현의 사람들은 어떤 입장이냐. 노무현 쪽에서 반론이 있냐 없냐를 다 찾은 거야. 아무도 반론한 사람이 없는 거야. 그 언론에서 써대는 그지 같은 소설에 대해서 대놓고 맞서서 싸운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사실이라고 믿으려고 그랬어. 아, 이 노무현이 진짜 뇌물 받았나 보다. 그러니까 측근들이 아무 말 안 하지. 그때 발견한 게 안희정의 무슨 이름 없는 신문 인터뷰였어. 그때 이름도 없는 구석탱이에 있는 안희정의 인터뷰 기사에 노무현 그런 사람 아니다. 이렇게 매도하지 마라. 이런 어투였던 것 같아. 안희정이 그렇게 얘기한 걸 딱 보고 그동안에 어떤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노무현에게 누가 될까봐 엎드려 있었던 그 안희정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다면 아, 노무현이 안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내가 글을 쓰게 된 거예요. 나 노무현 싫어하는 사람이지만 너네 지금 너무하는 거 아니냐. 근거가 없이 추측과 의혹뿐인 얘기를 왜 자꾸 하느냐. 그 글을 썼던 이유가 안희정 혼자서 반박했기 때문이야. 내가 안희정을 믿었거든. 안희정이란 사람이 노무현이 가장 힘들 때 모든 어려움을 지고 감옥으로 간 사람이야. 그 다음에 노무현에게 누가 될까봐 뭐 이광재니 뭐 정청래니 하여튼 설레발 칠 때 혼자서 그늘 속에 숨어갖고 노무현 대통령한테 누가 되면 안 된다고 거리를 뒀던 사람이야. 찾아가지도 않고.
국회의원 안희정이 노무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다면 노무현이 안 그랬을 거다. 그래서 내가 반론을 한 거예요. 그러나 결국 그 뒤에 노무현 대통령이 안타까운 죽음이 있었지만 내가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야. 그 뒤로도요. 노무현 대통령이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아무도 옆에 없었어. 그렇게 잘났다고 평상시에 이런 논쟁이 붙으면 호남의 기득권을 없애야 된다고 욕을 하고 앞에 나와서 싸웠던 놈들 노무현 대통령이 가장 고독할 때 뭐 했냐고. 죽음을 생각할 만큼 고독할 때 어디서 뭐 했냐고.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 이후에 인기 절정일 때 그때 김동철이라는 사람 광주에서 그 탄핵 광풍 속에 당선된 사람이야. 김동철이가 국회의원 된 게 그게 탄핵 광풍 속에서 당선된 거야. 노무현이 탄핵당하지 않았으면 노무현 때문에 사람들이 분노해서 그냥 무조건 찍어주지 않았으면 그때 당선되기 어려웠던 사람이야. 그런데 지금 와서 뭐가 어쩌고 어째? 좌우지간. 내가 정청래 의원을 여러분이 막 띄우려고 그럴 때 띄우지 마라. 내가 정청래를 보는 눈은 그래요. 정청래가 그러면 100% 나쁜 놈이고 전혀 쓸모없냐? 아니야. 정청래 어떤 스타일이냐? 1점씩 개인 점수를 따. 하나씩 가끔 잘해가지고 1점씩 개인 점수를 딴 다음에 개인 점수가 한 10점쯤 되잖아. 단체 점수를 100점쯤 확 깎아버리는 거야. 정청래가 한 과거에서 지금까지가 그래. 개인적으로 잘할 때가 있다니까. 개인 점수를 1점씩 따서 10점쯤 만든 다음에 단체 점수를 100점을 깎아먹는 게 정청래야. 이번도 마찬가지야. 아니 어떻게 문재인을 지키겠다는 사람이 문재인이 사과해라. 사과 못한다. 최고위원회에 나와서 사과해라. 안 간다. 직무 정지시키겠다. 나는 그런 말 들은 적 없다. 아니 그게 문재인을 지지한 사람의 자세 맞아? 문재인 식구가 할 일이 맞냐고. 야 이게 지금 정청래를 싫어하고 좋아하고의 문제가 아니잖아. 객관적으로 문재인이 그 최고위원회 5월 8일 최고위원회 끝내자마자 사과해라 그랬어. 거절했지. 5월 10일 날 한밤중에 그 최고위원 모임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사과해라. 안 갔어. 쌩까고. 그 다음에 그 막 여론이 정청래 사퇴시켜야 된다고 내년에 불출마시키라고 막 여론이 나빠지니까 여수에 가서 사과하고 왔어. 그래서 이걸로 덮고 가자 싶었는데 봉합이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이 문 대표가 어쩔 수 없이 직무정지를 시키겠다 그랬어. 감옥을 가는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 배지를 뗀다는 것도 아니고 내년에 공천을 안 주겠다고 약속한 것도 아니고 그까지 그 최고위원회 회의에 직무정지 시키겠다. 그것도 못 받아들여? 안희정은 노무현을 당선시키고 감옥도 갔어. 정말로 문재인을 지켜주고 싶고 문재인 대표의 지도력을 지켜주고 싶은 사람이 그래. 고작 그 직무정지 그것도 못 받아들이겠다고 기자들 앞에서 인터뷰를 해야 되냐 그렇게? 아 내가 지금 잘못하는 거야? 내가 지금 정청래에 대해서 판단을 잘못하는 거예요? 정청래가 잘못한 거 맞지? 내가 화요일 날 이 얘기를 다 하려고 그랬어. 정청래에 대해서 내가 화요일 날 이렇게 얘기하려고 준비를 다 해놨어. 그런데 여수까지 내려가서 사과했다고 그래서 둘을 잊어버려라. 나 화요일 날 이 얘기 하려고 했어요. 내가. 그런데 여수에 내려가가지고 그 사과했다는 그 정성, 그 자존심 센 인간이 내려가서 빌었다니 그 정도에서 덮고 넘어가 주자. 그 두 사람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지 말자라고 내가 덮어줬잖아. 그러면 거기서 자숙하고 있었어야지. 문재인 당대표가 당 최고위원회 입장으로 발표를 했는데 못 들었다. 그런 얘기 없었다. 받아들일 수 없다.
아니, 문재인 지지자들만 대답해. 문재인 지지자들만 대답해. 정청래가 잘한 거야, 못한 거야? 어? 문재인 지지자들은 정청래가 문재인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던 거기 때문에 정청래 잘못이 아니고 주승용 잘못이다. 그 얘기 하고 싶은 거야? 정청래가 잘못한 거 맞지? 문재인 지지자들만 대답해. 어? 당연히 잘못한 거죠. 잘못한 겁니다. 3번이나 문재인을 개무시했다는 건 나는 정청래는 친노도 아니고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문재인을 지키기 위한 사람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 나는 이건 용서의 여지가 없다고 봐. 나는 이 모든 문제에 책임을 지고요. 나는 내가 월요일날 했던 말이고 내가 화요일날 덮자고 얘기했지만 내 오늘 분명히 다시 얘기하는데 나는 정청래가 내년에 불출마해야 된다고 봐. 나는 다시 정치하면 안 된다고 봐. 이 사람은 나중에 문재인이 아니라 누구든 이용해서 자기 인기를 누린 다음에 또 뒤통수 칠 사람이야. 나는 정청래가 이 모든 책임, 지금 문재인을 이 모양으로 이렇게 욕먹게 만든 모든 책임을 지고 난 내년 불출마해야 된다고 봐요. 직무정지 수준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나는 정청래가 이 모든 책임을 지고 이 불출마해야 된다고 봐. 다시 정치하면 안 돼. 얼마나 문재인을 웃음거리로 만들었어. 내가 지금 잘못 생각한 거예요? 망치부인 말이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자, 망치부인 말이 맞다. 이거 정청래가 모든 책임을 지고 정치 은퇴해야 된다. 정계 은퇴해야 된다. 지금 상황에서 솔직히 얘기해가지고요. 문재인을 지키겠다고 뉴스를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일반 시민들이 문재인 어떻게 해요? 문재인 욕먹어서 어떻게 해요? 그러고 있어. 가진 거 아무것도 없고 직업도 불분명하고 자기 주머니에 돈 한 푼 없어도 문재인 걱정하고 있는 일반 서민들의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당 최고위원이나 된 인간이 문재인 뒤통수에 그렇게 도끼를 3번이나 꽂아? 어? 자, 저는요, 나는 이 모든 책임을 지고 이 문재인이 져야 될 모든 비난을 나는 정청래가 지고 정계 은퇴해야 된다고 봐요. 정치 안 하겠다. 내년에 불출마하겠다. 최고위원 사퇴 정도로 끝날 게 아니야. 당연히 최고위원 사퇴해야 되고 그리고 내년에 불출마 선언까지 해야 돼. 그리고 남은 1년 동안 정말 그늘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정말 바닥을 박박 끼는 심정으로 이 국민들한테 사죄하는 모습 보여. 어쩌면 국민들이 용서해 줄지도 몰라. 그러나 지금처럼 나는 정청래 의원이 난 이 모든 사태에 책임지고 난 물러나야 된다고 봐. 사퇴하고 그리고 내년에 불출마까지 해야 된다. 안 그러면 문재인을 못 지켜. 어제 그 모습은 문재인 안 되겠군이었어. 정청래가 그렇게 행동하는 걸 보면 사람들은 정청래 저 새끼 또라이네 라고 얘기 안 해. 도대체 문재인은 뭐냐? 어떻게 지 식구도 관리를 못해서 저렇게 나대게 하냐? 문재인을 그나마 지금 상태에서 구할 수 있는 단 한 수는요. 지금 정청래가 물러나는 거야.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고 그리고 의원직, 남은 의원직, 그건 마포 구민들에 대한 예의이기 때문에 마지막 국정감사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리고 정말 그 앞에 나서서 뭐 하려고 그러지 말고
바닥에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래. 어쩌면 용서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나 같으면 용서 안 해. 자, 그 다음 나는요 정청래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믿고 정청래가 모든 문제를 책임지고 최고위원회 사퇴해야 되고 그리고 내년에 불출마도 선언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주승용도 나는 돌아오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주승용도 최고위원으로 돌아오면 안 된다. 왜? 최고위원회는 당 최고 지도부야. 당이 어렵고 잘못했어. 그래서 뭔가 비판하고 논쟁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주승용은 맨 처음에 너무나 쉽게 김한길의 지시에 따라 이 사퇴 선언을 했어. 그 사퇴 선언을 사람들이 말리고 그래서 거기에 머물렀으면 다시는 사퇴한단 말 하면 안 되는 거야. 나는 주승용이라는 사람이 호남 출신들 중에 그나마 신사라고 생각했어. 그러나 두 번째 그 정청래가 공갈 발언을 하고 기분 나쁘게 한 건 맞고 이거 정청래가 그만둬야 될 문제는 맞지만 거기서 또 최고위원 사퇴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요. 이거는 공직을 담당할 자세가 아니야. 뻑하면 이혼하겠다 남편이랑 뭐가 틀려. 자기를 그 자리에 보내준 지금 주승용이 최고위원회에서 왜 그만둔다고 하느냐. 거의 그 얘기 잠깐 할게요. 왜 주승용이 최고위원회 안 돌아오겠다고 버티고 있느냐. 그 의미가 뭐냐 하면 지금 최고위원회에서 유일하게 호남 세력을 대표하고 있어. 호남 쪽 의원들의 대표야 유일하게. 그래서 이 주승용이 안 가겠다라고 버티는 게 즉 호남 측의 반발을 상징하는 행동이야. 그래서 주승용이 지금 안 오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승용을 그 자리에 앉히려고 문 대표는 뭐 마음이 좋아서 주승용 붙잡았겠어? 호남 사람들의 마음을 다독이기 위해서 주승용 붙든 거야. 그러면 다른 말로 해서 주승용은 호남을 대표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호남 사람들이 이렇게 뻑하면 신경질 내면서 그만두라고 그 자리에 앉혀놓은 것 같아? 호남을 대표하는 최고위원 단 한석인데 뻑하면 그냥 집어던지라고 그 자리에 앉혀준 거야? 그거 아니잖아. 한 번 잡았으면 다시는 그런 말 쉽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야 남자다운 거지. 남자가 아닌가? 이것도 성차별적 발언인가? 그래야 정치인다운 거지. 그게 주인의식 있는 거고. 그런데 어쨌거나 주승용 의원은 최고위원회 사퇴를 선언했고 돌아오지 않겠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면 더 이상 주승용 최고위원에게 돌아오라고 할 필요 없다고 봐. 내 월요일에 얘기한 대로 주승용 자르고 정청래도 자르고 유승희도 잘라. 유승희도 제정신이 아닌 거지. 지금 앞에서 싸움박질하고 쌩 난리가 났는데 연분홍 치마가 나와? 연분홍 치마 뒤집어 쓰고 제발 정계 은퇴했으면 좋겠어. 유승희도 책임지고 물러나. 자, 그러면 이제 최고위원 아무도 안 남어. 그죠? 최고위원회가 의미가 없어져. 그래서 이제 내가 월요일에 얘기했던 대로 다시 반복하자면 당 비상대책위를 꾸리는 거야. 당개혁 비상대책위원회. 지금 이 시국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고 외부인사 조국 같은 사람을 위원장으로 앉혀. 조국 같은 사람을 위원장으로 앉히고 그리고 나는 지금 조국 교수가요. 더 이상 빼면 안 된다고 봐요. 이전에는 지금 조국 교수도 생각 잘해야 됐다고 봐. 솔직히 나는 내가 할 수 있다면 내가 하고 싶어. 당개혁위원회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내가 하고 싶어. 그런데 내가 법적인 제한이 있으니 조국 교수가 나 대신 그 새정치연합의 당개혁위원장을 맡아줘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조국 교수가 지금 새정치연합 안에서 공천에 관한 모든 기득권을 박살내버리는 공천개혁을 주도해줬으면 좋겠어. 자, 그러면서 나는 이 당 초재선 의원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더 좋은 미래 찾아봐. 더 좋은 미래 소속 의원들. 초재선 의원들이야. 국민들이 이 의원들에게 가지고 있는 기대가 너무 커. 그런데 이 초재선 의원들은 더 좋은 미래가 아무 말도 안 해. 뭐 하자는 거야? 초선 의원, 재선 의원을 국민들이 기대를 가지고 바라보는 거 국정감사만 잘하면 된다 이거야?
우리 지금 현재 초재선 의원들 나이 그렇게 어리지 않아. 지금 40대가 제일 어리더만. 김광진 의원은 좀 특별한 경우고 청년 대표라서 30대 후반인 거고, 난 김광진은 20대인 줄 알았어. 30대더만. 지금 필요한 거는요, 초재선 의원 더 좋은 미래, 이 사람들 지금 뭐 하고 있냐고. 왜 그렇게 목소리가 작아? 김한길이가 2013년에 기를 죽였다고 그때 죽은 기가 다시 안 살아나? 그러면 내년에 불출마해. 김한길 시절에 초재선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막 정치활동을 하려고 했더니 김한길이가 단도리를 시켰어요. 말 조심해라. 소통하지 마라. SNS 하지 마라. 그래갖고 초재선 의원들을 박살을 내놓은 거야. 공개적으로. 나대지 말라고. 그래서 초재선 의원들이 그때 팍 기가 죽어가지고 2013년 가을부터 애들이 입을 다물어 버린 거야. 그 뒤로 뛰어난 활동이 없어. 봤죠? 2012년에 초선 당선돼갖고 국정원 직원 문제라든가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 이럴 때 막 발언하고 열심히 빨빨거리고 다녔던 의원들을요, 김한길이가 당대표 할 때 입 다물으라 그랬어. 함구령을 내렸어. 아니 뭐라 그랬더라? 하여튼 대외적으로 말 조심해라. 그래가지고 내가 무슨 의견을 물어보려고 전화를 해도 말할 수 없다는 거야. 당 분위기가 말 조심하라는 분위기라고. 그래서 지금 그 초재선 의원들이 그날 이후 지금까지 침묵하고 있어. 나는 지금 그 초재선 의원들에게 묻습니다. 지금 그 초재선 의원들 그렇게 계속 침묵할 거면 계속 입 다물고 내년에 출마하지 마. 어? 그 초재선 의원들, 더 좋은 미래 소속 의원들 지금처럼 침묵하고 싶으면 계속 입 다물고 내년에 출마하지 마. 그게 아니라면 조국 교수랑 나와서 더 좋은 미래가 앞장서서 당 개혁을 해. 그 계파별로 줄 서지 말고 국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찾아서 분명한 자기 목소리를 내고. 이 의원들이 옛날에 내가 이 더 좋은 미래한테 하고 싶은 말이 2004년에 대대적인 탄핵 광풍으로 그 젊은 의원들이 쭉 들어갔어. 그 이제 왜냐하면 민주당 의원들이 주로 많았고 이 열린우리당이 신생정당이었기 때문에 열린우리당 때 새로운 얼굴들이 되게 많이 물갈이가 된 거야. 그런데 이 물갈이가 돼서 새로 들어온 의원들이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들어오자마자 줄을 섰어. 호남계, 응? 호남계, 그 다음에 뭐 운동권계, 그 다음에 친노계, 눈치 보면서 줄을 쓴 거야. 2004년에 초선으로 당선된 의원들이 계파별로 줄을 섰어. 그래가지고 다음 공천 받으려면 뭘 해야 되냐. 이러면서 다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개혁적인 정치에다가 나아가야 될 때 계파별로 자기 수장 지시 따라서 야, 그 모임 가지마 그러면 안 가고 그랬어. 그래서 젊은 초선 의원들이 2004년에 등신짓을 한 거야. 그래서 2008년에 싹 떨어진 거야. 국민들이 너무 실망해가지고. 젊은 의원들로 바꿔 넣어줬으면 젊고 뭔가 도전적인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들어가자마자 기가 팍 죽어가지고 눈치만 보다가 망했어. 그래서 내가 4년 동안 지켜봤잖아. 내가 왜 그들이 왜 4년 동안 아무 일도 못하고 끝났나. 2008년에 싹 몽창 떨어졌나 봤더니 그래서 찾아낸 거야 내가. 다선 의원 65세 이상. 65세 이상 의원들 출마 금지. 다선 의원 지역 옮겨라. 응? 보다 더 한심한 신세. 내 이름은 비정규직. 알바도 아니고 철밥통도 아니고 이 시대의 슬픈 그 이름. 2년 동안 뼈 빠지게 일한 그제로 하루아침에 잘려버렸어. 잔소리도 못할까 보냐. 사람 대접받고 살렸나. 내 이름은 노동자다.
시대의 슬픈 그 이름 2년 동안 뼈 빠지게 일한 그제로 하루아침에 잘려버렸어 직소리도 못할까 보냐 사람 대접받고 살련다 아내 이름은 노동자다 직소리도 못할까 보냐 사람 대접받고 살련다 아내 이름은 노동자다 내가 광우병에 걸려 병원 가면 건강보험 민영화로 치료도 못 받고 그냥 죽을 텐데 땅도 없고 돈도 없으니 화장해서 대운하에 뿌려다오 내가 광우병에 걸려 병원 가면 건강보험 민영화로 치료도 못 받고 그냥 죽을 텐데 땅도 없고 돈도 없으니 화장해서 대운하에 뿌려다오 내가 광우병에 걸려 병원 가면 건강보험 민영화로 치료도 못 받고 그냥 죽을 텐데 땅도 없고 돈도 없으니 화장해서 대운하에 뿌려다오 웬 눈치 없는 인간이 이 시간에 정세에 대해서 의견을 보내오는 바람에 잠깐 방송이 끊겼는데요. 하던 얘기를 마저 하면 지금 당내 소위 초재선 의원들 더 좋은 미래 소속의 젊은 의원들이 너무 눈치를 보고 있다는 거야. 나이 많고 선수 높은 의원들한테 눌려가지고 올바른 당 개혁의 방향에 대해서도 말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뭐냐 하면 내년에 공천을 또 받을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고 있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내가 볼 때 지금 새정치연합의 의원들은요. 내년에 공천 받을 생각을 다 버려야 돼. 내년에 공천을 받아도 당선될 가능성이 없어. 지금처럼 지금 130명의 의원들의 이 모습으로는 내년에 공천을 받아도 안 된다고. 지금 이 새정치연합의 초재선 의원들 소위 50대 이하는 정신을 차리고 이게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예. 내년에 공천을 못 받을 수 있다. 아니, 공천을 받아도 떨어질 수 있다. 당선될 가능성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 사직생의 각오를 들고 일어나야 되는 거야. 지금 우린 죽었다.
이미 끝난 게임이다. 난 내년에 국회의원 못할 거다. 그런 마음을 먹고 달리란 말이야. 그걸 못하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여시 사태가 뭐냐고 질문하고 있잖아. 자, 그래서 오늘 그 초재선 의원에 대한 그 입장은요. 제가 다음 주에 좀 더 뭐라 그러나 집중적으로 요구사항을 내올게요. 자, 일단 내가 볼 때는 지금 내가 지난주, 그러니까 5월 1일에 내가 던진 문제의식이 지난주를 거치고 이번 주 거의 오늘까지 내가 볼 땐 통일된 것 같아. 지금 구도를 김대중 지지자와 노무현 지지자로 갈라치기를 해서 그래서 야권을 분열시키려고 한다. 그러니 거기에 맞게 분열 논란에 넘어가면 안 된다. 이건 다 통일이 된 것 같아. 그죠? 그 통일은 다 됐으니 그거에 대해서는 일단 끝내고요. 예, 그 얘기는 일단 끝내고 그 다음은 뭐냐 하면 그러면 앞으로 이제 우리의 주제는 뭐냐. 아까 하던 얘기에서 정청래 불출마해야 되고 주석용 최고위 돌아오면 안 되고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은 뭐냐. 지금의 최고위 체제가 아니라 정말로 이 당개혁위원회를 꾸려야 된다. 이 당개혁위원회를 꾸려서 당개혁의 핵심은 뭐냐. 이 정당이 정말로 인터넷으로 소통하는 전 세계에서 인터넷 활용하는 국민 수가, 그러니까 국민 대비 인터넷 인구가 가장 높은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전 세계에서 국민 숫자 대비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접근 가능한 네티즌이 가장 많은 나라가 어느 나라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예요. 그거 알아요? 내가 유럽도 가봤고 미국도 가봤어. 전 세계에서 국민 숫자 대비 인터넷 접속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야. 유럽은요, 인터넷망이 안 깔린 데가 더 많어. 그리고 인터넷의 필요성을 별로 못 느껴. 그 사람들은 그 인터넷으로 정보 얻고 이런 것보다는 자기들이 직접 책 읽고 생각하고 사색하고 이런 거 좋아해서 그렇게 인터넷 문화에 익숙하지가 않아. 그 맛을 몰라. 유럽 사람들은. 그나마 제일 잘 나간 데가 독일이야. 독일에서 2004년인가 5년에 독일의 산업연수단이 우리나라에 왔어요. 그 당시에 전 세계에서 인터넷이 집집마다 깔려있는 거 우리나라밖에 없었기 때문에 독일에서 산업연수단이 와서 인터넷이 뭐냐 이걸 연구한 거야. 어떻게 했냐. 우리나라 PC방에 가갖고 PC방에 가서 100명인가 뭐 몇십 명의 산업연수단이 한 달 동안 인터넷을 경험한 거야. 그리고 나서 독일이 인터넷의 그 의미를 가지고 갔어. 그래서 독일이 그나마 가장 인터넷에 많이 깔려있대. 잘 깔려있대 독일이. 그 나머지 지역은 그렇게 인터넷이 잘 깔려있질 않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야. 내가 유럽 가서 내가 다시는 유럽 여행을 안 가기로 결심한 이유가 뭐냐. 너무나 아름다운 그 집들을 부시면 안 되기 때문에 차도 안 다녀서 다 걸어 다녀야 되고 그 다음에 인터넷을 별로 안 깔어. 그래서 인터넷이 깔린 집이 별로 없어. 그러다 보니까 그 모바일로 뭐 아프리카 방송 시청하기 오로지 유럽에서 가능한 인터넷은 모바일 인터넷은 트위터에 사진 올리기 정도? 트위터에 사진 올리기 정도만 가능해. 재작년 일이야, 재작년. 내가 재작년에 유럽 갔을 때 그때 느낀 거라고. 트위터로 사진 올리기 정도? 문자 주고받기 정도가 가능하지 우리처럼 길거리에서 아프리카 방송을 본다? 상상도 못해, 유럽은. 내가 전체 유럽 중에서 아프리카 방송에 접속하는 게 두 군데였어. 하나가 영국의 히드로 공항, 하나가 독일. 두 군데만 접속 가능해, 아프리카가. 그만큼 아니야. 미국은 전 세계에서 인터넷을 제일 먼저 개발했잖아. 그리고 제일 먼저 실용화했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이 뭐 실리콘밸리라든가 뭐 뉴욕이라든가 LA에서 그 인터넷이 좀 잘 돼요. 그런데 미국의 문제는 뭐냐? 인구가 모두 쫙 퍼져 살아. 그러니까 기지 하나를, 그 모바일 기지 하나를 세웠을 때 거기 접속한 인구가 별로 없어. 그래서 별로 모바일 기지를 잘 안 세워. 그래서 되는 데가 몇 군데 없어. 접속만 되면 잘 되는데 접속되는 데가 별로 없어.
그래서 내가 미국도 안 가. 내가 미국에 그 LA, 샌디에고, 그 다음에 워싱턴, 필라델피아, 뉴욕, 그 다음에 캐나다에 그 토론토까지 갔다가 왔어. 그래서 내가 이 북미 대륙을 쫙 갔다 와봤는데 인터넷 개판이야. 아 물론 우리 저기 뭐지 유럽보다는 거의 뭐 어마어마하게 잘 됐는데 우리나라하고 비교해보면 너무 놀랬어. 정말? 그리고 너무 비싸. 미국에서 우리나라처럼 인터넷을 접속하는 비용이 너무 비싸. 그래서 그러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자, 누구 덕분에 우리나라가 그렇게 인터넷이 집집마다 또 이렇게 온 국민이 인터넷을 즐길 수 있게 됐어. 누구 덕분에?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덕분에.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덕분에 우리 온 국민이 전 세계에서 가장 인터넷 그 환경에 최고의 그 대접을 받고 있는 국민들이야. 그러면 김대중 노무현을 낳은 정당이 인터넷 정당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상식적으로? 자연스럽게 인터넷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그 의견에 대해서 바로바로 대꾸하고 옛날에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에다가 글을 쓰면 노무현 대통령이 댓글을 달았어요. 옛날에 노무현 정부 때는 청와대에다가 정책에 대해서 국민이 의견을 내잖아. 그럼 거기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댓글을 달았어.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건 김대중 대통령이 인터넷을 깔았기 때문이야. 김대중 대통령이 인터넷을 깔지 않았다라면, 김대중 대통령이 인터넷을 깔아주지 않았더라면 노무현은 없었어. 노무현 대통령은 없었어. 그래서 노무현 지지자들이 소위 김대중 대통령이나 내가 오늘도 몇 사람을 차단을 했어요. 그 사람의 트위터에 딱 들어가서 호남이 지긋지긋하다라고 글 쓴 사람들, 그런 사람들 다 차단했어. 나는 이 사람들이 정말 노무현 지지자일까 싶어. 정말 노무현과 문재인을 지지하는 사람 맞나 싶다고. 자기도 호남 사람이지만 호남이 지긋지긋하다. 그거 탈라디언들이 쓰는 주 메뉴야. 탈라디언이 뭔지 알죠? 국정원 댓글 요원들이 민간인 조력자들을 동원해서 호남과 전라도를 계속 비하하니까 당하다가 나는 전라도지만 전라도가 싫다라고 얘기한 사람들을 탈라디언이라고 불렀어. 그런데 지금 이 탈라디언이 중심으로 했던 발언들을 똑같이 따라하고 있다니까? 나도 호남 사람이지만 호남이 지긋지긋하다. 그 사람은 정말 김대중 노무현 지지자일까요? 난 아니라고 봐. 나 이거 공작이라고 봐. 지금 문재인 지지자인 척 하면서 호남에 대해서 악플다는 인간들, 그거 뒤 다 털어봐야 돼. 문재인 지지자 중에서 호남에 대해서 악플 달았던 사람들 스스로 반성하고 모두 삭제하세요. 지금 문제가 뭔지 알아요? 지금 문제가 뭔 줄 알아? 내가 뭐라 했어? 김대중 지지자와 노무현 지지자를 갈라치게 하는 게 쟤네들의 작전이라 그랬지. 그 작전 중에 하나가 노무현 지지자인 척 하면서 문재인 지지자인 척 하면서 호남을 계속 욕하는 거야. 그래서 주승용을 계속 물고 늘어져. 근데 정말로 호남을 욕하려면 김한길, 박지원을 욕해야 되잖아. 상식적으로. 주승용은 박지원, 김한길이 시켜서 한 것밖에 없어. 그 주승용을 최고위원으로 몰아준 게 김한길, 박지원이 밀어줬기 때문에 그래서 주승용은 충성을 다하는 거야. 결국 그 뒷배경에 있는 게 박지원이고 김한길인데 왜 그들은 박지원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않지? 호남을 그렇게 비판한다면서 왜 박지원에 대해서 아무 말 안 해? 이상하지 않아? 주승용만 까고 박지원을 욕을 안 해. 자, 무슨 얘기냐? 실제로 지금 상황은 이 박지원 선수가 그 검찰에서 어저께 발표한 거 봤지? 검찰 구형. 저축은행에서 금품 수수했다. 그러면서 징역 2년을 구형했어. 이 박지원이 그렇게 지금 계속해서 그 문재인을 흔들고 그 주된 행동을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 나는 그 배경에 이 수사가 난 있다고 봐.
지금 박지원이 계속해서 문재인을 흔들어대는 건 어제 구형이 나왔던 그 사건하고 연관되어 있다고 봐요. 어떤 연관인지 내가 딱 표현 안 하겠어. 하지만 박지원 입장에서는 그 수사의 구형, 결과 여기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 이게 지금 검찰에서 구형을 징역 2년을 때렸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당원들 중에서는 박지원이 그 수사를 좀 더 유리하게 받기 위해서 당대표가 되려고 했던 거 아니냐. 당대표가 되면 함부로 그 수사를 못하니까 수사를 했을 때 야당 탄압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대표가 되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당원도 있고 그게 박지원의 진짜 입장인지 몰라. 또 다른 당원은 혹시 검찰에서 문재인을 계속 흔들어라는 식으로 수사 과정에서 박지원을 압박한 거 아닐까라고 추측하는 당원도 봤어. 이건 그냥 당원들의 추측일 뿐이야. 박지원이 그랬다는 얘기는 아니고. 정확히 들어. 박지원이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라 박지원의 어제 구형을 보고 당원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렇더라. 이거는 당원들의 추측이지 박지원의 입장은 아니야. 분명히 얘기했어. 다만 이 박지원 선수가 계속해서 문재인을 물고 늘어지는 이유가 이해가 안 되잖아. 왜 그랬을까? 수습할 듯 계속해서 물고 늘어진 이유가 뭘까? 자, 그 다음에 박지원 다음으로 문재인 흔든 게 누구야? 박주선이야. 박주선이 박지원 다음으로 문재인을 계속 흔들었어. 그죠? 그러면 박주선은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문득 든 생각이 뭐냐? 2012년 총선 때야. 2012년 총선 때 박주선 선거 캠프의 핵심 인자가 선거 캠프가 압수수색되는 과정에서 뛰어내려갖고 자살을 했어요. 사망 사건이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그 사건에 대해서 뉴스가 너무 없어. 이상하지 않아요? 2012년 박주선의 선거 캠프에서 그 선거 캠프의 핵심 인자가 압수수색 과정에서 뛰어내려갖고 죽어버렸어요. 그러면서 그 선거 캠프에 대한 압수수색 얘기가 쑥 들어간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겨울에 박주선이 박근혜를 지지하겠다는 선언을 하겠다고 기자들한테 뿌렸다가 그 지역 구민들한테 엄청 다구를 당해갖고 지지선언을 못한 사건이 있었어. 아니 선거 캠프에서 사람이 죽은 사건인데 어떻게 그렇게 조용했지? 만약에 문재인 선거 캠프에서 사람이 죽었다면 그렇게 언론이 조용했을까? 만약에 정청래 선거 캠프에서 사람이 죽었어도 언론이 이렇게 조용했을까? 박주선 캠프의 사망사고에 대해서 언론은 전혀 주목하지 않았고 그걸 이슈로 만들지도 않았어. 누가 주작이야? 응? 자, 반응이 딱 온다? 그죠? 예, 지금 딱 반응이 와. 이 얘기를 하자마자 두 마리가 와가지고 그냥 주작 쓰네. 아, 이게 핵심인가 봐. 그지? 아, 딱 정확히 집었나 봐요. 방금 막 주작 이렇게 둘이 막 다급하게 치고 있는데 자, 좌우지간 여러분, 박주선 사망사고, 박주선 선거캠프 사망사고 언론이 너무나 조용히 넘어갔어. 검찰에서도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만약에 이게 뭐 한명숙 지었고 혹은 뭐 노회찬 지었고 이랬어도 이렇게 조용했을까? 그리고 그 뒤에 박주선의 행보는 갑자기 뜬금없이 박근혜를 지지하겠다고 언론 기자들한테 뿌렸다가 그 지역 구민들한테 저기 감금당해가지고 지지선언 못한 거 아니야. 자, 지금 반응이 난리가 아니야. 반응이 지금 난리도 아니죠? 예. 그래요. 당황했나봐. 지금 이 얘기 처음 들으신 분. 박주선 선거 캠프에서 사망사고 났다라는 거 지금 처음 들으신 분. 뭔가 이상하잖아. 아니, 내가 뭐 어쨌다고 내가 얘기한 게 아니라 좌우지간 내가 한 번도 포털 메인에서 박주선 선거 캠프 사망사고에 대해서 다뤄주는 걸 못 봤어요. 그러면서 그 뒤에 박주선이 알 수 없는 이상한 행보를 하는 거야.
지역 구민들의 뜻과 달리 박근혜 지지 선언을 하겠다고 그랬다가 지역 구민들한테 감금당하고 못하는 일도 겪고 이유가 뭐냐고. 자, 그 다음 내가 어저께 얘기했던 정치 불법 자금 문제 때문에 정치 자금 문제로 출마를 못하게 되자 자식한테 그 지역구를 물려준 인간이 있다 그랬잖아. 전직 동교동계와 전직 의원 무슨 의원? 난 기억도 안 나는 의원이야. 그러니까 호남 지역의 전직 의원 30-40명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문재인을 흔들려는 그 모임을 주도한 인간이 지역구 세습한 사람이야. 지금 이 사람들이 누구더러 자격이 있냐 없냐, 당의 혁신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들이야? 지금 정치자금 위반했다고, 지금 불법 정치자금 받았다고 지금 재판 중인 사람이거나, 아니면 이상한 사망사고가 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뭔가 껄끄럽게 지금 언론에서 보도가 제대로 안 나온 사람이거나, 아니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출마 불가능해서 자식한테 지역구를 물려준 사람이거나, 그런 사람들이 감히 누구에 대해서 개혁을 얘기하고 혁신을 얘기하고 그런 자격들이 있는지 나는 그걸 지금 묻고 싶은 거야. 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계속 흔드는 게 누구냐면 호남이에요. 지금 상황은 아주 오랫동안 준비된 2009년부터 지금까지 몇 년이야? 2009년, 10년, 11년, 12년, 13, 14, 15, 7년 동안 준비되어 왔던 심리전. 호남을 흔들어라. 호남을 야권의 아성이 아니라 호남이 야권을 버리게 해라. 그 심리전이 지금 꽃피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호남 사람들에게 파고 들어가서 흔들고 있는 내용이 뭐냐? 노무현이 김대중 대북 송금을 특검하게 했다. 그래서 김대중에게 치명상을 입혔다. 그 주장을 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랬죠. 그 노무현 대통령 때 그 특검을 통해서 재판이 열렸고, 재판 결과 대법원에서 내린 결론이 뭐라고? 김대중 대통령이 불법 자금을 준 게 아니다. 김대중과 무관한 돈이다. 그거는 현대그룹에서 북한을 개발하는 5가지 사업에 대한 그 독점권을 따내기 위한 뇌물이었다. 통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대법원에서 그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면 김대중 대통령은 영원히 저놈들에 의해서 북한의 불법 자금을 퍼준 사람으로 살았어야 돼. 지금까지도 그 불명예를 안아야 된다고. 그게 노무현 대통령이 잘못한 거야? 노무현 대통령이 특검을 허용해서 김대중 대통령의 뒤통수를 깠다. 그게 왜 뒤통수를 깐 거냐고. 그때 언론에서 주장한 대로 김대중이 불법 자금을 보냈다. 그대로 굳어질 수 있었는데 그 돈은 김대중 정부에서 보낸 돈이 아니다. 불법 자금 아니다. 아니, 그 돈은 현대에서 보낸 뇌물이라서 불법 자금인 거지 김대중 정부 차원의 통치 자금으로 볼 수 없다. 그 결론이야. 그게 왜 노무현이 김대중을 서운하게 한 거냐고. 이걸 계속 물고 들어지면서 호남 사람들을 흔드는 이유가 뭐겠어요? 호남 사람들이 누구를 찍어주지 않으면, 사실 쟤네가 호남을 흔드는 거는 호남 지역 표 때문이 아니야. 호남 지역은 인구가 몇만이 안 되기 때문에 표가 없어. 호남 지역은요, 전체 인구가 500만인가 700만인가 밖에 안 돼. 전라남북도 광주까지 다 합쳐봤자 1000만이 안 돼. 그래서 의석수도 얼마 안 돼. 몇 개 안 돼. 그러면 의석수가 제일 많이 모인 데가 어디냐? 수도권이야. 서울 수도권에서 호남 사람들이 열받아서 투표를 안 해버리면 서울 수도권에서 몽땅 새누리가 이기는 거야. 지금 왜 호남 얘기하면서 호남 사람들한테 투표 못하게 하느냐? 왜 이 호남 사람들을 자꾸 마음을 상하게 해서 야당에 표 던지지 말고, 지금 그래서 호남 사람들이 모이면 씨발 다 똑같아. 그러면서 투표하지 마. 이 얘기를 지금 일부러 술 먹고 계속 퍼뜨려요, 그 얘기를. 그 이유가 뭐냐? 서울 수도권 표 때문이야.
서울 수도권 2,500만 중에 호남 인구 비율이 되게 높아요. 특히 옛날엔 서울이 높았는데 서울의 민영 아파트들이 다 대형으로 들었으면서 솔직히 이제 서울에서는 호남 인구수가 많이 줄었어. 호남 출신이. 그리고 옛날에 비해서 비율이 줄어든 거야. 금천, 관악, 그리고 뭐 강북 이 정도가 호남 비율이 좀 높고 나머지는 다 줄었어. 도봉도 줄었어. 그러면 그 호남 인구가 어디로 갔냐? 경기도 지역으로 퍼진 거야. 그래서 경기도 일대 신도시라든가 경기도 일대에 흩어져 산단 말이야. 그 사람들이 열받아갖고 투표를 안 하면 새누리당이 당선되는 거야. 쟤네들의 목표는 그거라니까. 서울 수도권에서 호남이 열받아갖고 투표 못하게 하는 게 쟤네들의 전략이야. 그래서 호남을 계속해서 기분 나쁘게 하는 거야. 그래서 호남 사람들이 열받아갖고 투표 못하게. 그래야 새누리가 이기니까. 자, 이런 판에 문재인을 지키겠다는 사람들이 호남 지겹다 욕을 해. 이거 문재인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냐 아니냐? 지금 문재인 지지자들한테 묻겠어. 이거 알았어 몰랐어? 지금 문재인이 호남표 때문에 그렇게 호남 사람들의 마음을 다독이려고 애쓰는 걸로 보여? 더 많은 의석수가 서울 경기에 있어. 수도권에 있는 의원들이 의석이 지금 호남이 열받아갖고 투표 안 해버리면 호남 사람들이 열받아서 투표 안 해버리면 그냥 새누리표가 되는 거야. 그래서 호남을 되도록이면 다독이고 가자. 내가 정청래 주승용 문제 생겼을 때 주승용 욕보다 정청래 욕을 한 이유가 그거라고. 그런데 문재인 지지자들이 한 사람들이 그 트위터에다가 호남 지겹다. 호남이 이렇게 지겨운 이름인지 처음 알았다. 그리고 쓰고 앉아있어. 문재인 지지자들 중에서 왜 호남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왜 그들을 잡아야 되는지 몰랐다 손. 이런 거 오늘 처음 들었다 손. 지금 몰랐던 거지. 그래가지고 덩달아서 주승용 욕하고 호남 욕하고 그런 거지. 왜? 손을 좋아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 꺼져. 이거 진짜 문재인 지지자들 이거 몰랐죠? 쟤네들 여러분 홍어 전라디언 2009년에 원세훈이가 국정원장 된 다음에 바로 그 말을 퍼뜨리기 시작했어. 심리전단반에서 퍼뜨린 말이야. 홍어 전라디언. 국정원 직원이 홍어 전라디언 다 죽여야 된다는 말을 쓰고 다녔어. 왜 그랬겠냐고. 호남 사람들의 마음을 위축시키는 게 목적이라니까. 그거 신문에서 찾아봐. 호남 전라디언 다 죽여야 된다고 국정원 직원이 쓴 이유가 뭐겠냐고. 호남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호남을 위축시키는 거야. 그게 다 심리 전술이라고. 그게 아주 오래된 전술이야. 왜? 호남 사람들의 마음을 쪼개놔야, 호남이 단결하지 못하게 만들어놔야 어떻기 때문에? 서울 수도권에서 지네들이 이기기 때문에. 이걸 알고 정말로 당신이 문재인 지지자라면, 정말로 노무현 정신을 개성할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지켜지길 바라는 사람이라면 국정원 직원들이나 쓰는 전라도 비하, 호남 비하 이런 짓거리는 트위터에다 써대는 그런 짓거리 하면 안 되지. 어떻게 민주주의자가 돼가지고 그런 수를 못 읽어. 자, 그 다음 이제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다음 이야기로 또 넘어갈게요. 이 얘기 내일 또 할 거니까. 다음 이야기, 우선 예비군 총기 사고. 예,
예비군 총기 사고 얘기할게요. 자, 막 지금 예비군 총기 사고 얘기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일단 여시 사태는 좀 기다려봐. 여시 사태가 뭐냐? 좀 기다리고, 아니야, 같이 하자. 예비군 총기 사고와 여시 사태. 자, 여러분, 이게요, 예비군 총기 사고 심각한 문제예요. 왜 심각한 문제냐? 그 개인이 범행을 미리 계획했고 관심사병이었기 때문에 심각한 사고일까요? 재발 가능성이 높은 사고이기 때문에 심각할까요? 이 예비군 이 총기 사고가요, 예, 그 재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문제예요. 예. 이런 사건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제2, 제3의 그 사고가, 최병장 사고가 터질 수 있다는 거야. 왜일까요? 재발 가능성의 근본적 원인을 똑바로 알아야 돼. 총기 관리가 안 돼서? 관심사병 관리가 안 돼서? 아니야. 근본적인 문제는 뭘까요? 청년의 미래가 없다는 거야. 지금 청년들이, 내가 정말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뭔가 내일은 나아지고 모레는 더 나아질 거야 라는 상황이면 그 예비군 훈련 가서 총 쏴 죽여야 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겠냐고. 아니라고. 옛날에 우리가 젊어서 예비군 훈련 받던 그 시절에는 직장을 가야 되는데 예비군 훈련 오라 그러니까 어떻게 예비군 훈련을 뺄까? 그게 고민이 제일 많았어. 그만큼 일자리가 있었다는 거야. 그런데 지금 예비군들 중에는 일자리 때문에 예비군 훈련 고민하는 사람 별로 없다는 거야. 정규직으로 직장을 가야 되는데 직장을 빼고 예비군 훈련 가는 거 눈치를 보는 그런 애들이 별로 없다는 거야. 그게 문제라고. 열심히 노력을 해도 나아지지 않는 미래라는 것 때문에 청년들이 극도의 우울증과 극도의 정신적 피로 상태에 있는 거야. 그게 바탕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 애들한테 총기를 쥐어주는 게 예비군 훈련이야. 군대를 갔을 땐 몰라, 애들이. 군대를 갔을 때는 뭐 군대 갔다 와서 제대하고 마음 잡으면 뭔가 나아지겠지라는 생각을 해. 근데 요즘 군대 애들은요, 요즘에도 고민이 많대요. 요즘에 애들이 군대에서 옛날 그거 알아요? 그러니까는 내 밑에 후배들이 학교를 졸업을 안 하는 거야. 대학을 졸업을 안 하고 시간을 끌다가 나중에 대학원 가고 대학원에서 박사까지 가고 계속 공부만 했어. 그러는 것처럼 지금 군대에서요, 애들이 제대를 안 해. 제대를 안 하고 6개월이든 1년이든 제대를 늦춰. 물론 제대할 때 등록금 벌어 가겠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애들도 많지만 실제로 제대를 안 하고 남는 아이들의 상당수는 마음속에 가서 할 일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군을 제대한 다음에 뭘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대가 두려운 아이들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군대에서 제대 안 하고 남는 거야. 직업군인처럼. 그래서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계약 기간을 근무를 하다가 나오는 거야. 그 돈으로 무슨 종잣돈이라도 만들겠다고. 왜냐하면 한 달에 100만 원인가 130만 원의 그 무슨 월급을 받아. 그런단 말이야. 지금 이번 예비군 총기 사고의 핵심은요, 그의 하나가 미친 애이고, 걔가 관심사병이고, 그 다음에 관심사병에 대한 사후 관리가 안 돼 있고라는 문제는 난 부차적이라고 봐. 왜? 물론 군대에 가서 잘 지낸 사람도 있어요. 군대에 가서 잘 지낸 사람들도 있어. 그런데 군대에 가서 많이 고통을 당하고 왕따 당하고 폭행을 당하다가 죽는 사람도 많아. 엊그저께도 누가 자살을 했어. 군인이 자살했는데 걔도 윤일병처럼 가혹행위를 당한 거야. 그래서 목매달고 자살을 했어. 그거 알죠? 그러면 군대 내에서 왜 그런 폭력 사고가, 계속 왕따와 폭력이 왜 만들어지냐? 이것도 사회적 병폐야. 아이들이 말이에요. 애들이 어려서부터 중고등학교 때 무한 경쟁에 내몰려. 그래서 디립다 경쟁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내가 조사를 했어. 학교의 왕따 문제에 대해서 내가 실제로 그 애들한테 조사를 했단 말이야.
근데 왕따 가해자들이요. 그 대부분 언론은 일진이라고 그랬단 말이야. 일진 애들이 그 힘없는 아이들을 괴롭힌다. 이렇게 언론 보도가 나왔어. 그런데 실제로 이 소년법정하고 소년법정에서 나온 결과들과 그 다음에 실제로 내 주변에 있는 학교들의 아이들에게 직접 설문해서 알아낸 바에 의하면 일진 애들이 일반 애들을 괴롭히지 않았어. 그럼 누가 괴롭혔냐? 대부분 가해자들이 성적이 중상인 애들이야. 성적이 중상. 무슨 얘기냐? 그 중간보다는 높고 최고권보다는 밑에 있는 애들. 그래놓고 얘네들이 특징이 뭐냐? 학교에서 굉장히 모범적이야. 집에서도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공부하고 부모들이 짜둔 스케줄대로 움직이는 애들이야. 그런데 학교에 와서 아무도 안 볼 때, 일진 애들이 없을 때 힘없고 가난한 애들, 부모가 돌보지 못하는 애들을 괴롭힌 거야. 일진 애들은 밖에서 지들끼리 저기 쓰레기통 뒤에서 담배 피고 이러느라고 교실에서 애들을 괴롭힐 시간이 없었던 거야. 근데 소위 교실 안에 있고 언제나 모범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고 늘 공부도 웬만큼 하는 것 같은 아이들인데 얘네들이 애들을 괴롭힌 거야. 이유가 뭔지 알아요? 해도 최상위권이 안 되는 거야, 얘네들이. 이 애들이 왜 그렇게 폭력을 썼느냐?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부모가 시키는 대로 스케줄 따라서 열심히 했어. 그런데 최상위권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최상위권이 되고 싶은데 안 되는 그 스트레스를 애들이 어딘가는 풀어야 되는데 부모와 선생들이 짜준 스케줄대로 움직이면서 분출구가 없는 거야. 그래서 학교 안에 있는 약자를 괴롭힌 거예요. 이거 내가 사례 연구를 많은 케이스 연구한 거야. 이게 소년법정에 나온 애들도요. 그 뭐 왕따 사건으로 학폭이 열리고 이러는 거. 그 학폭이 열렸을 때 애들이 막 일진이 잡히는 것 같잖아. 아니라고. 평상시 쟤가 왜 그래? 이런 애들이 잡힌다는 거야. 그 왜 그러냐 하면 무한 경쟁 때문이야. 경쟁에서 이길 자신은 없고 그런데 부모들은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고 어딘가는 풀어야 되고 그래서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장 웃기는 얘기를 들었어. 학교에서 이제 어떤 아이가 자기가 폭행을 당했다라고 신고가 들어온 거야. 그랬더니만 선생들이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일진 애들을 시켜갖고 범인을 잡으라고 그런 거야. 얘를 누가 괴롭혔는지 잡아와라. 결국 일진 애들이 돌아다니면서 범인을 잡았다는 거야. 어느 학교에서. 야, 쟤 누가 괴롭혔냐? 일진이 무서우니까 애들이 알려준 거야. 누구누구가 괴롭히는 거 봤다. 그래서 범인을 잡았는데 그 범인이 그렇더라고. 성적은 웬만큼 나오고 집도 괜찮고 사회적으로 뭔가 문제가 없어 보이는 애인데 괴롭힌 거야. 근데 그 괴롭히는 게 드러내놓고 무슨 멍이 들게 때리거나 이런 게 아니야. 계속 심리적으로 애를 괴롭힌 거야. 옆에 있는 애를 계속해서 심리적으로 괴롭혀서 그 애가 너무너무나 괴롭게 공감이 안 되는데 왜 듣고 있어? 시간이 덤벼? 저기 막 방송 재미가 없고 그러면 왜 봐? 저기 방송 재미없고 공감이 안 되면 꺼져. 꺼져. 그래서 얘네들이 애들을 심리적으로 고문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 어떤 아이가 그림을 좋아하는 아이인데 그 그림을 좋아하는 아이가 정말 이렇게 비싼 펜을 샀다는 거야. 예를 들어 비싼 펜을 사가지고 기쁘게 그림을 그리고 있어. 그 펜을 뺏어버리는 거야. 이 애는 그날 자기가 그림을 그리고 싶어서 그 펜을 샀는데 일부러 그 펜을 뺏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그 펜을 망가뜨리고 그러면 이 아이한테는 애한테는 멍이 들거나 상처가 남지 않지만 이 아이가 받은 심리적 상태는 얼마나 크겠냐고. 너무 잔인하죠. 그게 그래 그냥 그게 갈취 아님? 아휴 들어올 때 이거 저기 지능 검사를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했다는 거야.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학교에서의 폭력이 군대로 가는 거야. 군대로 가면 이 군대에서는요 체력이 되고 그 잘하는 애들 육체를 잘 쓰는 애들이 인정을 받아. 근데 정말 평상시 체력이 좀 안 딸리고 체력이 좀 따라주지 않거나 아니면 왜 학교에서 왕따 당했던 애들 있잖아. 학교에서 왕따 당했던 애들이 군대에서도 왕따 당하는 거야. 자기 표현 잘 못하고 늘 위축되어 있는 아이들을 그것들이 짐승적인 본능으로 안 돼.
그러면서 특히 학교에서 애들을 괴롭혔던 놈들이 부대에서 상사로 있으면 그런 놈이 그걸 뭐라 그러더라? 병장 밑에가 뭐냐? 병장 밑에 상병. 그런 놈이 상병을 달면 그때부터 애들을 괴롭히는 거야. 그래서 이 군대의 폭력 문제, 군대의 왕따 문제, 이게 매우 심각한데, 우리 김광진 의원 와서 봤죠. 그런 군대 내부에 폭력 문제가 터져도 조사하는 시스템이 된다 안 된다? 덮는 시스템이다. 온 부대가 나서서 철저히 덮어버리는 분위기야. 그러니까 그런 미친놈들이 약자들을 괴롭혀도 그 약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거야. 자, 그런 상태에서 이 예비군 활동을 가게 되는데, 이 예비군에 오는 애들은요, 그렇게 해서 군대 나온 애들이야. 군대에서 나왔지만 사회 적응을 못하는 애들이 더 많아. 즉 군대 갔다 왔고 사회 적응 못하는 애들 주변에 못 봤어요? 몰라, 우리 동네는 가난해서 그런, 바로 우리 동네 말고 우리 옆 동네는 굉장히 가난해. 그 동네 그런 애들 많아. 애들이 제대를 했는데 무슨 아르바이트라도 이제 처음엔 해. 아르바이트하고 열심히 살아야지 하는데 월급 띄어먹고 그 다음에 막 부당한 대우 받고, 그러면서 또 이 사장들이 우리 자영업 사장님들 꼭 말 조심하세요. 애들한테 월급을 주면서 젊은 놈이 언제까지 일할 거냐 그런다는 거야.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군대 갔다 와서 착하게 생긴 애들이 뭐 배달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 젊은 놈이 언제까지 이런 일 할 거냐 그런다는 거야. 그러면 이 애는 자기는 뭔가 이런 일을 하면 안 될 것 같은. 근데 이런 사람들이요, 막 애들이 팔에 문신 있고 막 이런 애들한테 그러면 안 해. 착하고 얌전해 보이는 애들한테 꼭 그렇게 상처를 준다니까? 그게 안타까워서 그런 걸로 보이죠? 그런데 그런 말을 들으면 애들이 그래서 아르바이트도 못 한다는 거야. 그런 말을 듣고 마음에 상처가 돼가지고 그 아르바이트도 못하고 뭔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야 되나? 뭔가 무슨 입사 시험을 준비해야 되나? 요즘에 입사 시험을 누가 봐줘? 자, 제가 지금 상황을 잘 모르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 젊은 남자들의 상황을 잘 모르고 헛소리 하는 거예요? 그런 말 하는 사람 봤죠? 정확하죠? 그렇다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젊은 애들이 절망감 속에 절어 있는 거야. 어떻게 해도 이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거라는 절망감이 주는 분노. 그게 우울증이야. 그래서 청년 우울증이 생기는 거야. 그 애들이 총을 잡는다고. 그래서 이 예비군 총기 사고는요, 앞으로도 재발 가능성이 높은 사고예요. 예.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결국 이거 정치적인 문제야. 무슨 정치적인 문제냐? 지금 정부에서 청년 일자리를 위해서 뭐 하고 있어? 중동 가라. IS 들어가라고? 아니면 가서 뭐 하라고? 중동 사람들도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유럽으로 배 타고 넘어가다가 바다에 빠져 죽고 그래. 중동에 가서 무슨 일을 해?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야 돼.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대기업의 창고를 열어서 일자리를 만들도록 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예비군 총기 사고가 날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 여시 사태. 여러분, 나는 여성시대라는 사이트를 처음 알았어. 여성시대라는 사이트를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이게 엊그저께 화요일날 내가 처음 알았는데, 이 사이트가 회원이 60명이래. 여성시대라는 카페가 있는데 그게 회원이 60명이래.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좀 개혁적인 여성 네티즌들이 모여있는 곳은 그 삼국이라고 있어. 그죠? 삼국인가? 그래갖고 뭐 쌍차, 뭐 쌍화차, 쌍코, 뭐 파리쿡, 뭐 몇 개가 있어. 그래갖고 뭐라 그러나 60만. 예. 굉장히 이제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그런 카페들은 따로 있는데, 이 카페는 회원이 가입되려면 그 등업이 어려운 거야. 그런데 이 여성시대라는 카페는
지금까지 들어온 정보에 의하면 오픈 카페래. 아무나 들어와서 글을 쓸 수 있다는 거야. 이게 함정이야. 아무나 들어와서 글을 쓸 수 있는 카페인데, 그래가지고 이게 2008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이제 소위 이 삼국이라는 여성 삼국에서 쫓겨난 그쪽에서 발을 못 붙인, 그러니까 이 여성 삼국이라는 카페가 지금까지 유지되는 이유가 뭐냐면, 일베 애들이 들어가니까는 뭐라는 댓글원이 들어가기가 어려웠어. 작업하기가 어려웠던 거야. 여기가 되게 뭐라 그러나 조직 관리를 철저히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댓글 작업이 안 됐던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여성시대라는 데로 모인 거지. 그래가지고 그 여성시대라는 카페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소위 촛불 집회를 하겠다는 사람들한테 초스라치라고 부른 사건이 있었대. 초스라치. 아니란 얘기, 아니면 왜 봐. 그냥 나가라고. 이거 다 이게 조사해서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는 그래서 2008년 광우병 사태 때 광우병으로 막 촛불 집회 나가자는 사람들한테 이 여성시대라는 카페에서 초스라치 막 이러면서 촛불의 초자에다가 그 보스라치라는 여성 비하 발언을 써가지고 유모차 부대나 이런 사람들을 초스라치라고 막 비하를 했던 사건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여성시대에서 사람들이 싹 빠져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거의 또 죽었던 거래. 그러다가 이 오픈 카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가 많이 된 거야. 변화가 많이 돼서 그런 과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전부래. 그러니까 이제 그 보스라치라는 게 여자들이 소위 이제 그 남자들한테 섹스 한번 해주는 걸로 권력을 휘두른다 이런 뜻으로 보스라치라는 말이 있는데, 그 보스라치라는 말을 그 앞에 보자를 초수로 바꿔갖고 초스라치란 말을 했다는 사건이라고. 좌우지간. 그래서 여성 비하 카페야. 여성 비하 발언이야. 근데 초스라치라는 말을 하면서 촛불을 비하해서 그 당시에 2008년에는 진보적인 네티즌들이 거길 싹 떠나버렸다는 거야. 근데 그 뒤로 이제 거기가 공개 카페니까 그냥 평상시에 이런저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또 모였는데, 결정적으로 얘네들이 이번에 큰 사건이 장동민 사건이었대. 이 여성시대라는 게 소위 장동민 사건을 집중적으로 큰 거야. 그러니까는 장동민에 대해서 오랫동안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결국 장동민의 무한도전을 낙마시킨 게 그게 여성시대 작품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그 장동민 사건을 볼 때 이거 기획이다 싶었어. 우리 편인 척 하면서 이 장동민이 그 당시 중요한 인물이 아니었단 말이야. 그런데 장동민 얘기를 계속해서 물고 늘어지면서 지나치게 이걸 오랫동안 끌어갔어, 이슈를. 그래서 이거 기획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야. 장동민 사건 이거 기획이다. 아니나 달라. 그래서 그 장동민 사건을 일으키면서 이 여성시대라는 카페가 확 번창을 했는데, 오픈 카페래요. 그러니 얼마나 작업하기 쉬웠겠어. 그래서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여성시대 카페에서 무슨 남성 비하 파일이 발견된 거야. 맞지? 남성들의 무슨 나체 사진 이런 거. 그래서 남성들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그러니까 그 오픈 카페라는 얘기가 이 오픈 카페라는 얘기가 뭐냐 하면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카페였다는 거야. 근데 이번에 그 여성시대 사태가 벌어진 게 소위 비공개 무슨 공간이었대. 남자들의 성적으로 남자들을 비하하는 자료들이 발견된 거는 비공개가 맞는데, 그래요? 나는 그렇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성시대가, 몰라, 지금은 그런지 모르겠어. 그럼 내 2008년 9년 상황인데, 2008년 9년 상황에서는 이 삼국으로는 들어가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여성시대에서 작업을 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초스라치 사건으로 여성시대는 여자 일베, 이렇게 이제 이름이 찍혀 있었다는 거야. 나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 이제 요즘에는 이게 비공개 카페가 됐는지 모르겠어, 전체가. 근데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는 카페라 회원이 60만이었는데 좌우지간 장동민 때 확 늘어났고, 그런데 이 장동민을
그 기획으로 일으킨 거야. 그러니까 내 말은 뭐냐? 그 카페 회원들이 다 여자겠냐고. 내가 잘못 알고 있는 내용 있으면 설명해 줘봐요. 내가 지금까지 조사한 내용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길게 설명을 해줘 봐봐. 자, 여시 비공개 카페 완전 폐쇄적 20세 이상 개인정보 사진 인증까지 해서 60만을 채운 곳이랍니다. 그러면 옛날에 들었던 얘기가 잘못된 거예요? 처음부터 여성시대가 그렇게 나왔어요? 그럼 그 초스라치 사건이 났었던 2008년 사건은 다른 카페야? 김치녀라는 이미지 만드는데 크게 공헌했다. 2015년 현대. 그때도 여성시대이고, 그러면 그때 여성시대가 있었는데 지금 물갈이가 됐다라는 말은 맞아요, 틀려요? 자, 내가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정보를 얻다 보니까 여러 의견들이 있을 수 있어. 내가 잘못 알을 수 있어. 잘못 알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좌우지간 어쨌거나 이번 사건은 그 여성시대에 그건 맞죠? 남자 성비하 파일. 남자 성비하 파일은 맞지? 남자들의 나체 사진 뭐 이런 거. 그건 맞죠? 그게 터져가지고 그 사건이 터져서 지금 여성시대에 있는 젊은 회원들이 막 빠져나가는 사태 맞지? 그건 맞죠? 그러니까 이 여성시대가 보니까 오랜 시간 동안에 거치면서 그 젊은 친구들이 바뀐 거야. 사람들이 많이 물갈이가 된 거지. 그 2008년하고 지금하고 8년 차이야. 지금 20대 초반. 그때 8년 전에 몇 살이었어요? 지금 20대 초반인 학생들이 8년 전에 몇 살이었어? 그 10대였잖아. 그러니까 그때 상황을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여성시대를 움직이는 사람들은 무도 팬이 많고, 그리고 굉장히 장동민 문제에 대해서도 막 문제 제기를 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들이 진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의 여성시대의 주류래. 그러나 그 맨 처음에 이 사이트가 만들어지던 상황은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야. 그런 상황. 그러니까 옛날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8년 전인데 어떻게 알아, 지금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모르는 과거에 그랬다고. 2008년에. 뭔 말인지 알아? 그래서 이 2008년의 여성시대가 그렇게 약간 꼴통이다 이래서 그 소위 진보적인 여성들의 카페에서는 쳐주지 않았던 데인데, 사람들이 많이 바뀌고 그동안에 그 시간이 흐르면서 이 여성시대가 별로 주목받지 않았던 거야. 그런데 이번에 장동민 사건 때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으면서 그 무도에서 장동민을 하차시키는 엄청난 쾌거를 이룩했다는 거예요. 아닌 부분은 길게 설명해봐. 그런데 자, 여러분,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이번에 장동민 사건하고 그 다음에 이번 남성 이 성비하 발언, 성비하 사건, 남성 비하 사건하고 장동민 사건은 나는 기획이라고. 내 결론은, 자질구레한 거 내가 틀릴 수 있는데 내 결론은 뭐냐, 주제는 뭐냐, 여성시대에서 작업이 분명히 있었다. 예, 여성시대에 분명히 작업이 있었다는 거야. 그리고 이게 지금 이제 여성시대 얘기 지금 처음 듣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죠? 처음 듣는 분들이 더 많은데, 이 여성시대 사건이 원래 내가 볼 때 크게 기획된 사건이야. 이거 빨리 끝나지 않을 거예요. 지금 내가 볼 때 이 여성시대를 월요일부터 띄우기 시작해갖고 요거 화요일부터 확 키우려다가 이거 예비군 그 총격 사건이 난 거야. 예비군 총기 사고가 나서 지금 여성시대 띄우려다가 지금 적금 들어놨어. 앞으로 어떻게 되나 봐. 여성시대 얘기요. 여성시대 지금 이 사건이 지금 이거 잠수를 탔는데 요거 곧 다시 나올 거야. 그래서 여성시대 문제로요. 예, 여성시대 문제로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킬 거야. 목적이 뭔지 알아요? 목적이 뭘 것 같아? 이거 목적이 뭐냐면 남녀 대결 구도 만드는 거. 지금 인터넷에 한번 봐봐. 지금 특히 이제 트위터에서 내가 본 건데, 트위터에서 그 무슨 카카오 이미지가 나왔대.
그래서 여성 직장인의 이미지와 남성 직장인의 이미지를 카카오톡 이미지로 만들어서 이게 누가 올렸어. 그런데 그 내용이 보면 여성 직장인은 하루 종일 앉아서 화장하고 막 셀카 찍고 하루 종일 놀고 먹는 여자. 근데 남자는 아침부터 미친 듯이 일을 하면서 막 이래저래 고통을 받다가 나중에 술자리까지 끌려가는 남자. 이렇게 그림을 그린 트위터 본 사람. 그 트위터 본 사람. 이거 그냥 나온 거 아니야. 이게 뭐냐 하면 지금 남녀 대결 구도로 얘네가 지금 다양한 메뉴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래, 오바라고 생각되면, 그래, 미안해. 진짜 이거 오바인데 왜 봐? 나가. 자, 이거 오바다 싶은 사람, 빨리 나가. 망치부인 틀렸다. 망치부인이 아는 게 없고 잘못됐다. 나가. 보지 마. 왜 봐? 잘못된 얘긴데 왜 봐? 오바는 나가. 아니, 저 동네 아줌마가 그냥 자기 집에서 혼자 떠드는고 있는데 뭐 이렇게 신경 쓰고 그래. 나가. 자, 지금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내가 볼 때 여성시대가 왜 터졌나 보니까 그거 알죠? 뭐 무슨 남자 카페가 있었어. 여자도 군대 가라 쓰고 다녔던 애들. 여자도 군대 가라고 쓰고 다니고 군 가산점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몇 년 동안 애들을 불러 모아갖고 끌고 다니면서 뻘짓거리했던 그 남자 무슨 카페가 있었어. 무슨 남자 모임이, 인터넷 조직이. 그런데 그 조직을 이끌던 남자가 정말 죽었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죽었다는 거 아니야. 한강에서 뛰어내리는 걸 KBS 언론사가 가서 찍었어. 한강에서 뛰어내리는 거 언론사에서 그냥 찍었다는 거야. 그리고 나서 죽은 다음에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 언론사는 아무렇지도 않게 잘 되고 있어. 웃기잖아. 그 단체가 하는 일이 뭐였냐? 걔네들 조직이 하는 게 뭐였냐면 남녀 이간질이었어. 그 팀이 한 일이 뭐냐면, 가령 이제 인터넷에 어떤 정치적인 문제가 심하게 터졌어. 이명박이 뭐 사고를 쳤어. 그래갖고 그 문제에 대해서 막 사람들이 모여갖고 민주주의적 입장을 댓글을 달아. 근데 그때 거기서 딱 치고 나가는 거야. 여자들도 군대 가야 돼. 왜 맨날 남자만 이런 일 당해야 되냐? 이렇게 쓰는 거야. 특히 이제 무슨 북한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그래갖고 지네들이 약간 논리적으로 질 것 같으면 그런 글을 달아. 그러면 마치 여자인 척 하면서 거기에 맞대결을 해. 그러면서 걔네들이 댓글의 흐름을 바꾸는 거야. 그래서 원래 이건 이명박의 무능이 비판 대상인데 갑자기 남녀로 편을 갈려서 댓글 싸움을 막 하는 거야. 맨 처음에 글을 달았던 새끼들이 누구냐? 같은 편이야. 성별 이간질. 아니, 뭐가 그게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닌데 왜 봐. 실제로 그랬어요. 그래서 뉴스에, 그러니까 댓글을 달 때 댓글의 흐름을, 아니, 내 말이 말 같지 않은데 왜 들어? 빨리 가. 빨리 가! 나 시간 없어. 자, 그래서, 이제, 뉴스의 본질을 흐리는 게 얘네들의 목적이야. 알았어.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얼리고 할게. 얘네들의 목적은 뭐였냐면, 여자도 군대 가라. 왜 남자만 군역의 의무를 지느냐. 그러면서 이명박 때 얘네들이 나타난 이유가 뭐냐면, 이명박이 미필이라고 욕먹을 때, 이명박이 미필이라고 욕을 먹었어요. 그래서 미필 정권이라고 막 욕을 먹은 거야. 그리고 군대도 안 갔다 온 놈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안보 그런다. 그러면서 결정을 내리는 것마다 뻘짓거리 한 거야. 그래서 미필 정부라고 막 욕을 하잖아. 그래서 거기에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갖고 욕을 하고 있으면 그때 얘네가 나타나. 여자도 군대 가야 된다. 왜 우리만 군대 가야 되냐? 그러면서 병역 의무에, 그러니까 이명박과 이명박의 장관들 그리고 그 자식들은 왜 군대 안 가냐? 우리나라는 병역의 의무가 있는 나라인데 왜 이명박과 재벌의 자식들은 군대 안 가냐는 비난이 나올 때마다 걔네 팀이 딱 투입이 돼갖고 여자도 군대 가라 논점을 바꾸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 팀이 했던 일이 뭐였냐면, 여자도 군대 가라는 말로 이명박과 재벌들이 군역을 지지 않은 비판을 남녀 성대결의 댓글로 물타기를 해버린 거야. 그 일을 계속적으로 해왔어. 이제까지. 그러다가 박근혜가 대통령이 됐단 말이야. 걔네들의 논리가 뭐냐?
군대도 안 갔다 온 여자가 군대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라.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군대도 안 갔다 온 여자들이 왜 군 문제에 대해서 떠드냐. 그러면서 군대 안 갔다 왔으면 말을 마라. 그게 걔네들의 주 메뉴였어. 주 멘트. 기억나지? 그러다가 박근혜가 대통령이 된 거야. 그래갖고 내가 걔네들이랑 5년 동안 싸웠잖아. 이명박 5년 동안. 내가 이명박 군 미필이라고 걔네들이 딱 투입됐거든. 그래서 계속 여자도 군대 가라고 쓴 거야. 그래서 논점을 흐린 거야. 그래서 내가 아는 거지. 어떻게 알겠어. 나는 몸소 체험한 거야. 그런데 이 박근혜가 대통령이 됐어. 그래서 걔네들이 와갖고 똑같이 나한테 공격을 한 거야. 군대도 안 갔다 온 여자가 왜 군대 얘기하냐. 박근혜 군대 갔다 왔냐. 그래가지고 내가 박근혜 얘기를 자꾸 한 거야. 그 다음에 얘네들의 두 번째 멘트가 뭐냐. 여성부 해체하라. 그러면서 막 여성부 욕을 하는 거야. 근데 그랬지. 내가 박근혜로 보이냐? 가서 박근혜 청와대에 가서 여성부 해체하라고 써. 내가 볼 때 박근혜 여성부는 아무 필요가 없어. 해체하라고 그래. 해체하라고 그래. 그래갖고 얘네들의 주 멘트 두 개가 사라진 거야. 군대도 안 갔다 온 여자가 왜 군 문제 얘기하냐. 여성부 없애라. 그 얘네들의 역할은 그 두 가지로 실제로 진보적인 개혁적인 네티즌들이 글 쓸 때 물타기 하는 게 일이었는데 박근혜가 두 가지의 치명적 단점이 된 거야. 13년 여름 그 조직이 해산됐잖아. 그 조직이 그냥 이렇게 흐지부지 돼버렸잖아. 근데 어떻게든지 성대결 구도는 필요하고 물타기를 적당히 해야 되고 그러니 내가 볼 때는 여성시대를 키우는 거 아닐까. 그래서 남녀 성대결 구도로 그러면서 이쯤에 유승준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내가 볼 때 유승준이 지금 컴백 그러니까 국내에 들어오는 심사 얘기 나오잖아. 나 이거 다 연관된 거라고 봐. 유승준 얘기, 군역 얘기 요거 다 연관돼서 내가 볼 때 얘네 준비 중이야. 틀림없이 아주 중요한 순간일 때 아주 중요한 순간일 때 그 이 여성시대 문제를 크게 터뜨릴 거야. 모든 뉴스에 도배될 거야. 그때 여러분은 뭘 봐야 돼? 정치면을 봐야 돼. 이거 정치면을 봐야 돼. 여성시대가 혹시 라디오 뉴스에 텔레비전 뉴스에 여성시대 사태라고 나오면 그때 정치면을 봐. 여기까지 그냥 뭐 확실한 건 아니야. 확실한 건 아니고 그냥 내가 아는 범위에서 조사해 봤고 이제까지 내가 방송을 하면서 경험한 내용들을 가지고 총 한번 정리해 본 내용이야. 그래서 이게 뭐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뭐 여러분이 믿든가 말든가. 근데 이제 믿진 말고 한번 지켜봐. 어떻게 되나. 예. 아니 그러니까 왜 갑자기 죽냐고. 무슨 이유로 뛰어내렸어. 그러니까 여러분 2013년 여름 갑자기 그 한강물에서 뛰어내리는 이벤트 그걸 방송사가 가서 촬영을 했어요. 아니 한강물에서 뛰어내리겠다면 경찰이 가서 잡아야지. 경찰을 불러서 못 뛰어내리게 잡아야지. 그걸 찍어가지고 저기 자살하는 장면을 뛰어내리는 장면을 방송을 했다니까? 우연일까? 그러면서 결국은 그 사람이 이끌었던 조직의 활동이 중단된 거야. 그 사건으로. 그리고 나서 내가 볼 때 뭔가 대책으로 조직을 키웠을 거라고 봐. 신분증 확인? 신분증 확인으로 가입하기 어렵다고? 만약에 이건 지금부터 완전 소설이야. 말도 안 되는 소설. 자, 지금부터 이제 말도 안 되는 소설인데, 온 국민의 주민등록증에 접근이 가능한 어떤 사람들이 그 특정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주소를 마음껏 뽑아서 나눠주고 가입을 시켰다라면 신분증? 사진 확인? 그게 뭐 의미가 있을까? 지금 댓글원들 트위터나 뭐 SNS에 저기 얼굴 전부 이쁜 여자로 만들어놨더만. 만나보면 남자라며. 이쁜 여자로 저기 프로필 사진을 걸어놓으면
남자들이 욕을 안 한다며. 신분 확인? 내가 내 딸한테 내 딸을 납치 성폭행 토막살해하겠다는 새끼들을 잡았어. 잡았더니 누군 줄 알아? 포항지역 주부들이었다. 포항지역 주부들이라서 처벌할 수 없다. 이게 정부의 말이야. 그 여자들이 안 그랬다는 증거 있냐? 그랬더니 정부에서 뭐라 그랬냐면 부천 일대에 PC방에서 흩어져서 댓글을 달았고 그 포항 지역의 주부들이 그 시간대에 포항에 있었다는 알리바이가 증명돼서 죄가 없다는 거야. 그러면 나는 부천 일대에서 댓글 단 씨발놈들이 포항 지역 주부들의 주민등록 번호까지 도용한 건데 그럼 그 새끼들이 주민등록번까지 위반한 거 아니냐?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몇 년 징역까지 살아야 되는 새끼들 아니냐? 나한테 악플단 것 뿐이 아니라 안 잡았다니까. 안 잡았어. 내가 그 일도 몸소 겪었잖아. 응? 뭐? 신분증 확인? 그래. 신분증 확인. 그거 믿어? 걔네들이 악플 달았던 애들, 포항지역 주부들 그 주민번호로 다 인증받고 들어온 애들이야. 주민번호로 인증하고 그 글 쓰는 거야. 그 주민번호 어디서 얻었겠어? 신분증? 예. 자, 그래서 오늘 무엇보다 중요한 사건은요. 내일 이거 할게요. 강기훈 유서 대표 사건. 요거 내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요건 내일 할게. 요 두 가지는 내일 연결해서 하자. 오늘 목요일이죠. 자, 여러분, 저 돌아오는 토요일에 광주 갑니다. 예. 나 여성시대 어떻게 들어갔는지도 모르고 그 공개인지 비공개인지도 몰라. 제 방송 봐봐. 나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 이번에 사태 터지고 여성시대가 뭔지 물어본 거야. 그래서 내가 여기저기서 주웠다 보니까 그 대충 들어온 정보도 있고 미확인 정보가 있었어. 미안해. 잘못된 얘기가 있다면 대단히 진심으로 사과할게. 근데 사건 핵심은 맞잖아.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일이 중심이야. 앞으로 여성시대 이야기가 뉴스에 나온다면 그때는 정치면을 집중해 봐봐. 자, 그 다음에 오늘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지금 분위기가요. 특히 이제 북한 얘기가 막 나오잖아. 어저께 갑자기 북한 국정원에서 여야 의원들을 불러 모아서 북한에서 누가 졸다가 총살당했다는 얘기를 발표를 했어. 그거 알죠? 예. 김정은이 무슨 친척인지 뭔지가 졸다가 걸려가지고 고사총으로 총살당했다. 그 얘기를 막 보도하고 오늘 하루 종일 조는 사진이 텔레비에 막 나왔어요. 그죠? 예. 장성자가 아니야. 치읓자가 현머식이야. 현머식이라가 죽고 하여튼 그랬어. 그러면서 뭐 북한에서 미사일을 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북한이 뭐 도발을 한다고 막 그랬는데 미국에서 야, 그거 잠수함에서 쏜 거 아니야. 바지선에서 쐈어. 조작한 거야. 막 이러면서 지금 말이 이상해. 우리 정부에서는 북한이 지금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쐈다. 매우 심각하다. 그러면서 사드를 배치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이 아니야. 그거 잠수함에서 쏜 거 아니야. 바지선에서 쐈어. 이런다? 앞뒤가 안 맞아. 뭔가 지금 둘이 앞뒤가 안 맞는데 좌우지간 북한 관련 뉴스가 급증을 했어. 보통 북한 관련 뉴스가 급증할 때는 특징이 있었어요. 정부가 가리고 싶은 비밀이 있을 때, 정부가 뭔가 잘못해갖고 댐박 욕을 먹어야 될 때 항상 그럴 때 북한 뉴스가 깔렸는데 이번에는 뭘 가리는 건지 모르는 거야. 이번 사건은 뭘 가리기 위한지를 모르겠는 거야. 박근혜 외교 실패? 아니면 성완종 대선 자금? 아니면 지금 공무원 연금 개혁 실패? 뭘 가리려고 북한 뉴스를 띄웠을까? 그게 지금 정치 평론가들이 분석을 못하는 거야. 뭘 가리기 위해서인가? 그러니까 박근혜 대선 자금과 비밀 캠프를 가리기 위해서냐? 아니면 그러니까 성완종 리스트와 박근혜 비밀 대선 캠프 걸렸던 거잖아. 이미 자료도 있잖아. 그러면서 거기에 자금으로 썼을 것, 그 다음에 홍준표의 대선 새누리당에 대한 비자금에 대한 폭탄 발언 이렇게 막 터졌어. 그런데다가 실제로 그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박근혜 외교 실패. 박근혜 외교 실패로 지금 미국과 일본이 일장기를 휘두르고 있고, 그리고 지금 남한만 왕따 당한 사건, 거기다 일본하고 중국 사이가 갑자기 친해지는 바람에 둘이선 역사적인 문제 해결했어. 우리만 지금 낙동강 오리알 됐어. 남미 순방했는데 화산 폭발하고 쿠데타 일어나고 또 뭐였지? 화산 폭발, 쿠데타, 토네이도. 그래가지고 이제 뭐 성과라고 얘기하기가 좀 그런 상황이고, 그런 데다가 또 하나 있는데 아까 또 뭐였지? 반기문 조카인가 뭔가가 경남기업 국제적 사기친 거, 뉴스가 너무 넘치고 있어. 그죠? 그러면서 사라진 뉴스가 뭐냐 하면 그 새정연 지도부 비판. 새정연 지도부에 대한 뉴스가 뉴스 포털 메인에 못 나와. 왜냐하면 댓글에 물론 이제 다음 얘기야. 댓글에 전부 김한길, 박지원 욕을 해버리니까, 김한길, 안철수 욕으로 도배가 되니까 이상하게 포털에서 사라지더라고. 그치? 몰라, 오전까지 상황이야. 다음에서 이 문재인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새정연 네 분에 관한 기사가 뜨면 전부 다 댓글에 안철수, 김한길 욕을 해버리니까 그 뉴스는 사라지고, 대신 그 자리에 지금 예비군 총기 사건, 그 다음에 북한에 저기 졸다가 총 맞아 죽은 사람 얘기, 그리고 북한의 미사일이 바지선이 아니냐, 뭐 이런 북한 뉴스가 몇 개 도배가 되고, 성완종에 관한 이제 홍준표 폭탄 발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동시다발로 터지니까 뭐가 뭘 가리는 거냐. 지금 정치평론가들이 뭐가 뭘 가리는 거냐. 뭘로 뭘 가리려는지가 모르겠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내가 한마디로 정리해 줄게. 일단 내가 볼 때 쟤네들이 내린 결론은 뭐냐. 야권 분열책이 일단 실패했어. 엄청 준비한 이 호남과 친노의 대립이라는 무지 오랫동안 공을 들인 작전이 내가 볼 때 지금 실패했어요. 이미 여론은 김대중 지지자와 노무현 지지자는 하나다라고 정리가 돼버린 거야. 더 이상 이게 이간질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의원들이 대놓고 나서서 문재인 사퇴 주장을 못 하는 거야. 그냥 어떻게든지 이슈를 만들려고 할아버지 의원들, 전직 의원들 불러 모아가지고 계속 네 분이 어쩌고 주장을 하는데 안 통하는 거야. 그래서 뭔가 야권 분열을 통한 이 내년 총선 준비가 일단 쟤네들이 지금 빠지는 중이야. 지금 잠깐 숨고르기에 들어갔어. 그러면서 이슈를 막 터뜨려서 분산시키는 거야. 하나로 집중 못하게. 하나로 집중 못하게 이슈를 분산시키는 거예요. 확 뿌린 거야. 왜 급할 때 스캔들 뿌리듯이 엑스파일, 삼성 엑스파일처럼 지금은 정치적으로 비난할 뉴스를 확 뿌린 거야. 그래서 뭐가 중심인지 모르고 막 이 국민들이 뭐가 중심이지 정신없게 만드는 거야. 그러면서 얘네들이 지금 치밀하게 준비하는 건 아까 얘기했듯이 여성시대를 키워서 성별 대립 준비, 유승준 문제하고, 그 다음에 내가 볼 때 김세희 문제, 왜 저기 전라도에서 무기수, 그 사건도 난 연관된 사건이라고 봐. 띄우는 게 수상해. 그래서 하여튼 요 유승준 문제, 그 다음에 이 15년 된 무기수 재심 청구 문제, 나 이거 다 뭔가 이렇게 덫으로 보여. 다 이게 연관된 문제로 보이고, 그러면서 일단 뭐라 그러나, 내가 정청래를 쳐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얘네들이 이렇게 쉽게 물러나지 않는다고. 내년 선거에서 쟤네들이 이길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호남과 친노를 갈라치는 거기 때문에, 호남과 친노를 갈라치려는 그 전술을 절대 포기 안 할 거라고. 그러면 이제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든지 내분을 만들기 위한 또 다른 사건이 터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인 정청래가 전부 다 싸들고 안희정 감옥 가는 마음으로 너의 힘을 보여줘 라고 얘기하는 거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예, 오늘 방송이 너무 길어서 대단히 죄송하고요. 여시 사태가 뭐냐, 별로 중요한 사이트는 아닌 것 같은데 좌우지간 그 사이트에서 무슨 남자 비하 사건이 터졌어. 근데 그게 내가 볼 때 기획 사건이라고. 남자 무슨
그 뭐 누드 사진, 나치 사진 뭐 이런 거를 모아가지고 남성 비하를 하던 여자들의 비밀 파일이 풀렸다는 거야. 풀리긴 뭘 풀었겠지. 이거 뭔가 나는 이런 거 같아요. 어떤 사이트를 띄우는 거 같아. 뭔가 이렇게 사이트를 띄워서, 그러니까 지난번에 보배드림을 띄우려다가 실패했고, 예, 보배드림을 띄우려다 실패했고, 일베를 되살리려는데 잘 안 되고, 지금 그런 상태인 것 같아. 쟤네가 지금 보배드림이라는 사이트가 옛날에 국정원에서 활동했던 사이트거든. 그거를 막 띄우려고 그랬는데 안 됐어. 그 보배드림을 띄우기 위해서 그 뭐 도둑 잡고, 그 다음 뺑소니 잡고 이런 미담을 만들었잖아. 근데 안 됐어. 그러니까 다시 일베를 막 TV에서도 띄워주고 일베를 막 띄우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일베가 잘 안 돼. 그러니까 이제 뭔가 또 다른 사이트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볼 때 쟤네들 무슨 네티즌을 대상으로 해서 조작을 하는 거야. 뭔가 이제 작전에 들어갔어. 조작이 아니라 작전. 그래서 그 작전의 목적이 뭐냐? 네티즌들의 관심을 분산시켜라야. 그래서 유승준이 돌아와야 된다, 돌아오지 말아야 된다로 논쟁하기. 여성시대 문제 논쟁하기. 그 다음에 또 있는데, 이 총기 사고 있잖아. 예비군 총기 사고는 아마 이제 내가 볼 때 어제부터인 것 같은데, 어제를 필두로 해서 그 연예인이 예비군 조퇴한 사건. 싸이하고 강머시기가 조퇴했다며. 그거로 이제 몰아갈 거야. 그래서 연예인 잡기로 이제 넘어갈 거라는 거지. 예. 제가 그러지. 연예인 3명 조퇴한 사건. 그래서 연예인 다굴. 그러면서 유승준 돌아오냐 마냐. 요걸로 논쟁. 여시 사태. 그래서 네티즌들한테 먹잇감을 던진 거야. 뭐라고? 지금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야권 개혁하고 야권 통합하는데 마음을 모으지 못하게 하려고. 이슈를 막 뿌리는 거야. 떡밥을 막 던지는 거야. 그래서 네티즌이 중요한 문제에 집중 못하게 하려고. 내가 볼 땐 그래. 자, 뭐 오늘도 개소리하는 아줌마로 보였어요? 예, 우리 방송은요, 아는 만큼 들리는 방송, 가슴이 열린 만큼 감동하는 방송. 또 이게 그 목사님이 보시면, 그러니까 미국의 목사님이 나를 보고 선지자라고 부르셨고, 그 다음에 이 외국에 계신 이 신부님께서 신실한 자매라고 부르셨고, 어떤 스님께서 나한테 보살님이라고 부르셨고, 예, 일베는 일베라고 불렀어요. 자기가 누구냐에 따라서 내가 달라 보이는 거죠. 예. 오늘 방송 듣고 어떠셨어요? 들을만 하셨나요? 예. 오늘 망치부의 방송이 재밌었다 싶으시면 추천. 아직까지도 추천이 3,000개가 안 됐네. 본 사람은 아까 3,200명이 넘었는데, 추천은 2,800. 예. 자, 이 2,800. 자, 내가 오늘 그럼 왜 여시 사건을 터뜨렸을까요? 예. 얘네들이 이슈를 막 분산시켜가지고, 국민들에게 관심을, 분산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벌레들에게, 떡밥을 던진 거야. 오늘 제 방송에 매우 시끄러울 테니까요, 여러분. 채팅창 끄고 보세요. 네, 예. 그 얘기를 못했다. 민진모. 내일은 내가 민진모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까드리겠습니다. 예. 자, 오늘 방송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라면 추천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방송이 너무 길었죠? 예. 방송이 너무 길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어저께 쉬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좀 길게 했어요. 예. 레드. 이게 요즘에 유행어인가 봐요? 네. 레드. 새누리당 당색이죠? 새누리당 지지하시나 봐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할게요. 오늘 시청해주시고 추천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 방송을 녹음 녹화 떠서 팟캐스트와 유튜브에 뿌려주시는, 우리 여비곤님, 풍행국님, 그리고, 참세상 세월호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각방에서 매니저님들 수고하셨고요. 오늘 후원해주신 한 분 한 분, 이름 불러서 감사 인사 못 드린 점 대단히 죄송하고요. 추천해주신 3,001분께 감사드립니다. 네. 자, 오늘 망치 부인이 왜 또 이렇게 조용한 채팅창에 파란을 일으켰을까? 제 방송 들어보시면 왜 그랬는지 알 거예요. 예, 망치부인의 제 방송을 들어보시면 왜 그런지 알 거야. 내가 볼 때 어제 정청래 문재인 사건이
많은 국민들한테 실망을 줬고 더 이상 정치 뉴스에 관심을 끊게 만들었어. 정치 뉴스에 대한 관심을 끊자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든지 정치 문제에 관심을 끊지 못하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오늘은 조금 무리수를 던졌으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채팅창 끄고 보세요. 네. 자, 그러면 막 놈들이 들어와서 사고를 치면 어떻게 되나요? 일단 걔네들은 30분 이상 안 머물러. 왜? 30분 머물면 망치 부인의 마법에 빠지기 때문에 일단 놈들이 몰려왔다. 채팅창을 30분 꺼둔다. 예. 근데 30분 뒤에 켰는데 아직도 떠들고 있다. 그럴 때는 개무시하고, 예, 자기가 할 말만 한다. 근데 개무시가 안 된다 싶을 때는 채팅창을 다시 끈다. 채팅창을 30분 뒤에 다시 켰는데도 여전히 있다. 그럴 때는 혹시 남는 스티커 같은 거 있으면, 남는 초콜릿 같은 거 있으면 한 개씩 나눠서 쏘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작전을 하고 있는데 계속 스티커가 올라와 버리면 애들이 포기를 하겠죠. 우리들이 여기서 작전을 피면 망치 인연이 돈을 벌겠구나 이래가지고 이제 떠난다는 거야. 자,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어떤 사람이 우리 마무리 멘트를 안 해줬으면 좋겠대요. 예, 우리가 가는 길은 갈만한 길이라서 가는 것이 아니다. 이 멘트를 하지 말았으면 좋겠대. 너무 오글거려서 도저히 못 듣겠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마지막 멘트 못 듣겠으면 듣지 말라고. 듣지 말라고. 예, 나는 이 마지막 멘트를 포기할 수 없어요. 예. 자, 우리 망치 부인이 가는 길은 갈만한 길이라서 가는 게 아니고 가야 할 길이라서 간다. 세상에는 원래 길이 없었다. 많은 사람들이 가면서 길이 되었다.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100인이 꾸고 만인이 꾸면 현실이 된다. 된다고 믿든 안 된다고 믿든 당신의 믿음대로 될 것이다. 그러나 누군가 간절히 소망하면 온 우주가 그의 소망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다. 예. 자, 여러분 오늘도 저와 같은 꿈을 꾸시나요? 가끔 어떤 분은 그래요. 뭐 여러 사람이 같이 꾸면 현실이 된다면서요. 꿈이 다르면 안 되는 거야. 정청래를 지키려는 꿈, 문재인을 지키려는 꿈이 다 다른데 어떻게 꿈이 이루어지겠어. 꿈을 통일해야 될 거 아니야. 방송 듣고 뻘소리하는 인간들 때문에 내일도 그냥 방송하고 싶지 않지만 하겠어. 자, 여러분 내일 망치 부인 방송 한 번 더 하고요. 그 다음에 16일날 토요일날 제가 광주에서 4시에 5.18 국립묘지 참배하고요. 6시부터 금남로, 위치는 어디냐 하면요, 위치가 어디냐 하면 광주분들 잘 보세요. 여기래요. 예. 요 메가박스가 있고, 너무 크게 잡았다. 예. 광주 우체국이 있고 메가박스가 있는 요 사거리. 예, 이게 금남로에 있는 이 분수대 근처거든요. 예. 금남로. 예. 금남로에 있는 콜박스 사거리래요. 예. 금남로에 있는 콜박스 사거리. 여기 집회 신고를 했다니까. 네, 이쪽으로 와주시면 됩니다. 예. 자, 토요일 4시에, 예, 토요일 4시는, 국립묘지, 5.18 국립묘지, 토요일 6시는 금남로 콜박스 사거리. 예. 자, 내일은 그 준비에 대해서 점검 한번 해볼게요. 예. 감사합니다. 광주분들, 또 전남분들은 16일날 만나는 걸로 하고요. 다음 방송은 내일 낮 2시. 내일 낮 2시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도봉구 창동산업 불량주부 망치 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